때문에 내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스카프라는 도구는 우리에게 꽤 많은 유용한 효과를 준다라고 봅니다. 우리 로버트 치알디니가 제시했던 설득의 심리학 중에서도 우리가 6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 6가지 법칙 중에서도 스카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잠깐 소개를 하면 우선 첫 번째가 표출형과 오형에게 아주 잘 맞는 호감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비슷하면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유유상종, 어울려 다니고 놀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겠죠. 이 호감이 생기게 되면 상대를 훨씬 더 보다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감이 생기게 되면 상대에 대한 관대함이 생깁니다. 판별력과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호감을 어떻게 가동을 할 것입니까? 상대하고 비슷해지는 유사성 단서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고향이 같군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제가 몇 번 뵌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가동됩니다. 조직에서는 흔히 라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에는 무슨 줄 이런 것들이 많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 호감의 법칙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법칙입니다. 이 권위의 법칙은 특히 성취형에게는 좀 잘 맞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취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다 자기 자신보다 좀 더 권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고 높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내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좀 더 설득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절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 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걸 수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따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할 때에 여러분도 그게 흔들리고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형에게는 특히 이러한 증거 제시를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호성의 법칙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빚진 마음을 만들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누구의 일관성일 것 같습니까? 이는 설득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움직일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이 일관성의 법칙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희귀성의 법칙은 뭔가 좀 제한하고 귀하고 부족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 같은 데 광고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물량이 좀 떨어져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귀성의 법칙을 가동을 할 때 특히 상대에게 시간이나 물량이나 사람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게 되면 더욱더 그게 끌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카프와 더불어서 이처럼 어떤 특정 유행에 맞는 법칙이 있고 또한 보편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칙들을 함께 가동한다면 우리의 눈을 훨씬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스카프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유행이 뭔지를 판별하고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이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전백승은 아니겠죠. 그런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100번 싸워서 정말 그때마다 위태롭지 않다면 이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스카프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상형 도구인 이 스카프를 통해서 이제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한번 그 잣대를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장 이 사람은 O형, 이 사람은 분석형, 성취형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제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설득 품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학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상대의 유행에 따른 설득법, 여기에서 4가지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솔루션을 준다는 점, 여러분들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하고 함께 다시 이제 설득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